네, 오늘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던 30개의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이 화제의 종목들 중에서 내일장 흐름까지 눈여겨보면 좋을 종목들 찾아보겠습니다. 베스트 30 시간입니다. 그간 강했던 종목이나 сек터가 좀 조정을 받고 고전하던 섹터가 올라오는 등 이 시장의 체크포인트가 참 많은 하루였습니다. 오늘 이 두 분과 함께 확인해 볼게요. 장인투자클럽 이창대 대표, IM증권 도곡 WM센터 이화진 과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 베스트 30는 외인과 기관 매수 상위, 상승률과 하락률, 여기에 검색 상위까지 총 5가지 기준을 토대로 먼저 30개의 종목을 추려냈고요. 이 안에서 두 분이 각각 3종목씩 추려주셨습니다. 자, 그럼 먼저 베스트 30 지금 바로 확인해 볼게요. 네, 오늘의 베스트 30가 등장했습니다. 우선 오늘 주인공이 되는 종목 중 하나는 바로 삼성전자죠. 우선 기관이 4거래일 연속해서 물량 담고 있고 오늘도 매수 상위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DB하이텍도 5거래일 연속 상승에 오늘도 9%나 올랐는데 이 양 매수가 유입하면서 힘을 얻었고요. 반면 오늘 외인은 대부분의 업종을 매도했지만 제약에는 좀 집중을 했습니다. 비보존제약, 비올, 브릿지 바이오 테라퓨틱스까지 매수 상위에 올랐고 오늘 실적과 지분 이야기가 시장에 나오면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화 오션을 투자자들은 많이 검색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베스트 30 종목들을 잠시 살펴봤는데 두 분은 좀 어디에 집중을 주셨을지 자세한 전략 들어볼게요. 먼저 이창대 대표님, 오늘 저희 첫 번째 종목으로 어떤 거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로는 비올 준비해왔습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최근에 이 제약바이오뿐만 아니라 의료 뷰티 이런 쪽으로까지 좀 확장이 되고 있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재작년이라든지 작년 이럴 때도 이 의료 뷰티 쪽이 상당히 많이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작년에는 화장품, 코스메틱 쪽도 굉장히 또 높은 수출이라든지 관심을 많이 받았던 바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의료 뷰티 분야만큼은 또다시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져요. 사실 화장품이나 뭐 뷰티 이런 쪽이 좀 뭐라 해야 될까, 장기간 이렇게 계속 성장하기에는 조금 아무래도 유행에 민감하기도 하고 어려울 수 있는데 이 의료 뷰티 쪽은 기술력이라든지 의료가 좀 결합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차세대의 좀 장기적인 뷰티 시장의 성장을 바라봤을 때는 단순한 코스메틱이나 뷰티로 바라보기보다는 의료 뷰티 쪽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비올 같은 경우에는 미국 ITC 특허 소송 예비 판결에 또 승소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해서 우리가 이런 뭐라 해야 될까, 판결이라든지 이런 거 계속 소송 문제가 얽혀 있게 되면 머리 아파질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좀 해결되어 가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과거에 TNL 말씀드리면서 이제 여드름 패치제, 그 돌기 같은 거 나와 있는 마이크로니들 이거 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비올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니들 고주파 원천 기술을 이제 공식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로니들 RF 중국 허가를 또 획득하게 되면서 중국 시장 진출이 또 본격화될 걸로 예상이 돼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 엔터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한알령 해제 기대감이 계속 나오고 있고 아무래도 좀 문호가 개방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게임이라든지 엔터라든지 이런 의료 뷰티 쪽도 중국 진출이 좀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진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대표적인 제품으로 최근에 이제 신제품으로 부각되고 있는 게 실퍼맥스라는 제품인데 이 기기 매출 성장세가 좀 기대되고 있는 시점이라 이 제품의 성장 추이를 주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이제 비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놀라운 부분이 지금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가기도 했는데 이 저력을 보여줄 수 있었던 기반에는 이 기업에 있습니다. 제가 보통 이제 매출이 증가하고 있고 영업이익, 순이익이 증가하고 있는 걸 많이 말씀드리는데 실제로 비올 같은 경우에도 뭐 한 100억대에서 시작하던 게 어느덧 뭐 500억대, 이제 올해 내년으로 가게 되면 1000억 근처까지 올라갈 걸로 예상돼요. 영업이익은 500억, 그리고 순이익은 460억까지도 전망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부채 비율은 5%. 보통 이런 건 이제 부채가 없는 거나 다름없다, 이렇게 평가해도 좋을 것 같고요. 제일 놀라운 점은 마진율입니다. 영업이익률이 거의 60%에 육박하고 있고요. 정말 괴물 같은 마진율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보통 제약바이오 같은 이런 혁신 업종들이 엄청난 고마진율로 어찌 보면은 차세대 이제 산업으로서 부각받는 건데 60%에 가까운 마진율이라 이거 놀랍다라고 밖에 저는 표현이 안 될 것 같고요. 이런 기업이 PER이 10배 정도 수준으로 떨어질 거로 기대된다라는 건 지금의 주가가 부담이 돼서 조정이 나왔다, 이렇게 보기보단
잠시 쉬어가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훨씬 더 높은 프리미엄을 저는 부여해도 된다라고 보고 있어서 비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눌림목이 오히려 저는 큰 기회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도 조정 시에 그다지 많이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점을 좀 고려해 보시면 충분히 정고점 또 돌파를 노려볼 만한 종목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이창대 대표님과 첫 번째 종목으로 비올 살펴봤는데요. 이 대표님 마진율 높은 기업 항상 강조를 해주시는데 괴물 같은 마진율이라는 표현은 저희가 방송 중에 오늘 처음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코스메틱보다 의료 뷰티, 이 기술력에 주목하자는 말씀과 함께 실펌 X기기 매출 성장세도 함께 저희가 잘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화진 과장님의 첫 번째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저희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일단 시간회 때 굉장히 많은 이제 일들이 있었죠. 일단은 먼저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기존에 하나 오션을 이제 지분을 보유했던 계열사들, 이제 하나 임팩트 파트너스와 하나 컨버전스 그리고 하나 에너지 코퍼레이션 싱가포르 등 총 대략 한 7.3% 지분들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그대로 이제 지분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시간에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사실 시간에 빠지고 있었죠. 대신에 하나오션은 우리 지분 사줘서 고맙다. 뭐 그러면서 이제 올라왔습니다. 대략 한 1.3조, 1조 한 3천억 정도 이제 자금이 이제 들게 되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입장에서는 왜 이런 자금을 썼지라는 시장이 우려가 나왔었죠. 그러고 있다가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기존에 이제 예상치가 영업이익이 5천억 정도 수준이었는데 뜯어봤더니 실제로 영업이익은 대략 한 8,500억 정도 나왔습니다. 거의 50% 넘는 컨센보다 상회하는 이제 흐름이 나왔었고 그러다 보니 시장이 여기에 납득할 만한 기존에 역시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이 자금들을 이제 하나오션 지분 매입에 쓴다는 거죠. 물론 이제 김동관 이제 하나솔루션 사장의 향후에 지배구조 개편에 오히려 이제 쏠림 현상을 좀 보는 시각도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동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물론 하나솔루션은 시장에서 조금 부진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최근에 그나마 태양광 모듈 쪽 가격이 반등하면서 주가는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김성현 회장 딜을 이을 이제 김동관 사장에 대한 지배구조 개편들이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흐름이 아닌가라는 측면에서는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보일 수 있는 상황이고 이제 물론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번에 이제 실적은 잘 나왔습니다. 이제 그 이유가 좀 굉장히 중요할 거라 보이고 있는데. 이제부터는 결국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특히 나토 국가들에게 국방비 증액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GDP의 4%죠. GDP 4% 넘는 국가는 폴란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여러 나토 국가들 업체들 물론 지금 이 국가들이 물론 재정 상황은 좋지는 않은 상황이긴 하겠지만은 향후에 이런 재정에 대한 국방비 증액을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K9 자주포나 여기에 레드백과 같은 수주 모멘텀은 계속 꾸준히 나올 수 있다라 보이고 있고 그만큼 최근에 물론 저도 작년 2분기, 3분기 실적은 좋긴 하겠지만은 기존에 남아있던 이제 물량들이 어느 정도 이제 수출 부품들이 이제 어느 정도 수주 잔고가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더 치고 올라온다라고 했을 때는 방산의 흐름은 좀 지속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하나 시스템 이번 실적 발표도 있었고 거기에 컨콜에 따른 흐름을 보더라도 결국에는 올해 같은 경우는 조선과 방산이 같이 합쳐지는 그 시너지 효과가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같이 움직일 수 있다라고 좀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무조건 이제 우주 항공이나 이제 방산만 보는 게 아니라 조선과 같이 엮일 수 있다라고 봤을 때 결국에는 오늘 이 사사 물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아직까지는 이제 콩콜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조만간 하지 않을까 싶은데 결국에는 이 세 회사에 대한 공통점은 결국 미국 이제 필리 조선소와 같은 MRO 사업이나 이 방산 산업에 대한 모멘텀이 올해 본격화될 것으로 봤을 때 그에 대한 이제 향후에 이제 시장의 밸류 가치를 더 상향하는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일 오늘 상한가 갔으니까 시간에 내일 이제 많은 상승 흐름이 나올 거고 아마 내일 아침에 여러 애널리스트 리포트 자체가 향후에 하나 에너지 에어로스페이스와 관련된 지배구조에 대한 재편 이런 이슈들이 나오게 되면서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하나둘씩 좀 나오지 않을까 했을 때 결국에는 오늘 뭐 어제 신고가를 찍었죠. 오늘 이제 음봉이 나왔지만 시간의 흐름을 봤을 때 내일 아마 신고가를 찍고 이제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화진 과장님과 함께 첫 번째 종목으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살펴봤습니다. 오늘 나온 이 지배구조 개편, 지분 매입 이슈도 미국 시장 관련해서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또한 세계적으로 방위비 증액 기조 속에서 수주 모멘텀 계속해서 기대할 수 있다. 긍정적인 전망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저희는 첫 번째 종목 한마디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창대 대표님, 비올 대응 전략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높은 마진율과 업황 성장성에 주목해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진도 높고 성장성도 높습니다. 자, 이번엔 이화진 과장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올해의 불꽃쇼는 여의도가 아닌 주식시장에서. 오, 저희가 불꽃쇼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네. 주식시장에서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불꽃 정말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저희는 두 번째 종목으로 가볼게요. 이창대 대표님, 저희 두 번째는 어떤 거 볼까요? 네, 두 번째는 피롭틱스 준비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유리기판이 워낙에 또 뜨겁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AI 쪽을 본다라고 하면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 많이 얘기하는데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좀 넘어가는 흐름이 있기도 했고 하드웨어 안에서도 HBM 쪽에서 좀 유리기판으로 많이 수급이 이동하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HBM 쪽에서는 SK하이닉스 그동안 많이 강세를 띄었었는데 소프트웨어 네이버나 뭐 크래프톤, 뭐 게임 이런 쪽으로 좀 넘어가기도 했고요. 개별 종목으로 카페24나 더존비지온 같은 종목들도 소프트웨어 종목으로 좀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어찌됐건 이제 이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모두 AI는 좀 수급이 이동하는 측면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계속 우상향하는 방향성으로 갈 거라는 거는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런 점들을 좀 고려해 봤을 때 하드웨어도 앞으로 계속 좀 올라가는 추이가 느껴질 것 같습니다. 그 과정 안에서 이제 이 유리기판 자체가 HBM뿐만 아니라 추후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 우리가 지금 AI 그리고 이 하드웨어 단에서 HBM으로 이제 간다라고 하면 필수적인 소재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이번에 반도체 유리기판의 시장에 좀 진출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뭐 중소기업들 이런 쪽이랑 이제 좀 접촉한다라는 소식이 있기도 했습니다. AMD도 이제 유리기판을 공급받아서 자사 반도체에 이제 적용할 예정이고 이건 AMD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 시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애초에 이제 이 유리기판의 장점 자체가 열전도율이 낮고 평평한 표면이라는 이제 강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열을 좀 잡아줄 수 있다라는 거, 발열을 잡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컴퓨터나 이런 쪽에서도. 그래서 결국 이제 유리기판의 더 나은 소재를 통한 발전이 이루어질 것이다. 유리판 미세홀 가공 TGV랑 유리기판 절삭 장비 라인을 확보하고 있는 게 또 피롭틱스다 보니 그 기술력과 장비들의 이제 수요가 증가할 거라는 기대감이 모이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우리가 이제 피롭틱스 하면은 유리기판만 생각하는데 폴더블 디스플레이 레이저 장비 제조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애플이 또 폴더블 시장 진출한다 할 때마다 좀 같이 움직이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까지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피롭틱스 같은 경우에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도 단기간에 꽤 많이 급등했기 때문에 네. 좀 조심해서 접근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시장 자체가 무슨 뭐 여유를 주지 않더라고요. 오를 거면 그냥 순식간에 날려버리고 뭐 아니다 싶으면 순식간에 또 수급이 빠져버려요. 그래서 아마 대응하기도 정말 힘드실 거고 따라잡는다는 거는 더더욱 힘들 겁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발이 빠르고 손이 빨라야지 민감하게 대응해야지 이제 먹고 빠지는 게 가능한데 이럴 때는 너무 이런 거에 휘둘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제 좋다라고 생각되는 게 있으면 오히려 빠질 때 기회로 삼으시고 자신 있다면 이렇게 빨리빨리 트렌드 따라서 매매하는 것도 좋겠지만 많은 분들이 그렇게 휙휙 따라가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성장성에 포커스를 맞추고 조정 나오는 섹터나 종목을 계속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피롭틱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익이 막 엄청 잘 나고 있는 단계로 가고 있진 않아서 지금 기대감만으로 이 정도로 올라가는 거는 단기간에 좀 과하게 올라갔다라고도 저는 보여지니까 너무 무리한 추격 매수는 조심하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창대 대표님 두 번째 종목 피롭틱스를 통해서 이 유리기판에 대한 내용도 좀 자세히 살펴봤고요. 피롭틱스가 관련한 기술력을 가지고는 있지만 이 단기간에 많이 올랐고 좀 기대감으로 움직인 만큼 대응에는 난이도가 있는 시점이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화진 과장님과 두 번째 종목 만나볼게요. 저희 어떤 거 살펴볼까요? 네, 삼성전자입니다. 네. 오늘의 상승은 조금 저는 유의미한 흐름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수급 쪽의 요인이라기보다는 일단은 매크로 지표들이 하나둘씩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오늘 얘기가 나왔던 게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회복. 물론 그 이유가 이제 중국의 이구환신 이제 정책이 어느 정도 시장에 먹히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구환신. 기존에 있는 중고폰을 가지고 오게 되면 새로운 제품으로 바꿔준다. 물론 이제 뭐 여러 할인율이 들어가긴 하겠죠.
그게 이제 스마트폰이나 아니면은 가전제품들에 대한 수요가 올라왔다. 결국 IT 전방 수요가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항상 마이크론도 그랬고 이번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 이후에 올해 디램과 낸드 쪽에 관련된 매출에 대한 전망치가 성장률이 한 자릿수에 불과할 것 같다.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꺾였습니다. 그랬는데 중국 쪽에 대한 IT 부품이 살아나기 시작을 했다는 것. 특히나 이관신 쪽의 정책이 성공하게 되면서 특히 스마트폰이나 PC 쪽에 대한 매출이 그 전년도보다 그 200% 이상 좀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물론 그 이유가 기존의 낸드 쪽에 대한 감산이 하나둘씩 이루어졌고 그게 어느 정도 빠르게 시장에 대한 낸드 가격의 반응이 올라와 줬기 때문에 이게 그대로 실적에 투영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당연히 삼성전자는 여기에 대한 수혜를 좀 보지 않을까. 물론 이번에 갤럭시 S25도 생각보다 성공적인 흥행이 나오게 되면서 여기에 따라 레거시 반도체 쪽에 대한 어느 정도 반응이 좋아지기 시작했던 거죠. 오늘 반도체 장비단도 굉장히 특히 삼성전자 밸류체인 단 애들이 굉장히 흐름이 좋았습니다. 그렇다면은 물론 오늘 삼성전자 외국인이 막 그렇다게 세게 들어오지는 않았지만은 분명히 이 시그널 자체가 분명히 새롭게 받아들여질 거고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워낙 상반기에 대한 눈높이가 굉장히 낮아진 상황이었다면 생각보다 그 1분기 실적에 대한 레거시 쪽에 대한 흐름이 좀 긍정적으로 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충분히 나아진다라면 충분히 삼성전자 저는 6만 원 이상 넘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두 번째는 물론 최근에 HBM 관련해서 계절적인 수요가 이제 수출이 좀 떨어졌다 뭐 이런 시도 나오긴 하겠지만은 오히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브로드콤과 관련된 주문형 이제 에이직스, 에이직 관련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저는 생각보다 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지금 스펙업된 HBM들이 하나둘씩 나오게 될 거고 엔비디아도 당연히 여기서 커스터마이징된 반도체가 AI 칩들이 계속 요구되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제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보다 오히려 무에서 유로 나아갈 수 있는 흐름이라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삼성전자 오늘의 반등이 그냥 단순히 수급적인 저가에 대한 반등이 아니라 결국 바닥을 다지는 반등에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화진 과장님과 오늘 두 번째 종목으로 삼성전자 점검해 봤는데요. 지금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 특히 좀 낸드와 관련해서 속도 조절하는 부분도 저희가 살펴봤고 브로드컴과 관련해서 주문형 반도체 기대감도 함께 짚어드렸습니다. 오늘의 상승은 좀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 해드렸네요. 자, 저희는 두 번째 종목 한마디로 역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화진 과장님, 삼성전자 한마디 정리 부탁드립니다. 요 최근 몇 달에 한 이런 얘기했죠. 삼전이 삼전했다. 사실 뭐 안 좋은 얘기로 이제 받아들이겠지만은 오히려 이 말이 이제 역시 삼성은 삼성이다라는 멘트로 역시 이제 이 회사는 더 이상 빠질 자리는 없다. 올라갈 건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좀 시총 맏형다운 이 위상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삼성이 삼성했다. 긍정적인 의미로 쓰이길 계속해서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창대 대표님, 필옵틱스도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최근 이제 빠른 트렌드에서 오히려 좀 속도 조절을 하는 그런 좀 미덕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은 속도 조절 살짝 주의할 포인트를 저희가 짚어드렸습니다. 자, 이번엔 마지막 종목으로 가볼게요. 이창대 대표님, 세 번째 종목은 어떤 걸까요? 네, 세 번째 종목은 HD 현대인프라코어 이 건설기계 관련주 준비해 왔습니다. 일단 이 트럼프 정권 하에서 인프라 정책은 앞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 이제 전쟁은 이제 종식의 방향으로 가게 될 겁니다. 관세라는 카드를 쓴 것도 전쟁을 이제 종식시키겠다라는 의도도 같이 묶여 있는 거기 때문에 전쟁을 하는 국가는 이제 관세가 굉장히 크게 붙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현재 기점으로 가게 되면 결국 이제 종전은 불을 보듯 뻔하지 않을까, 매우 높은 확률로 종전이 될 거라 보고 있고요. 그 과정 안에서 이제 재건이 속도를 낼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재건이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전쟁이 종식된 다음에 금리 인하도 어느 정도 받쳐줘야 하는데 아직 그 부분은 관세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쉽게 전개가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어찌됐건 이제 인프라 사업을 진행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는 건 분명하기 때문에 결국 건설기계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 움직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전진건설로봇은 또 추가적인 신고가를 썼죠. 여기서 너무 많이 말씀드려가지고 오늘 서티에도 없더라고요. 이제 그만하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진건설로봇을 제외하게 되면은
사실 두산바켓이나 현대건설기계, 특히 현대건설기계를 전 강조드리고 싶은데 오늘은 현대인프라코어를 준비해 왔습니다. 네. 뭐 우선순위는 현대건설기계라는 거 정도 아시면 될 것 같고 어차피 짝꿍 종목이라 방향성은 비슷하게 갈 거예요. 현대건설기계가 좀 더 잘 갈 것 같다라는 저의 의견일 뿐입니다. 그래서 현대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체 사업 매출의 4분의 3이 건설기계 부분인데 이 건설기계 부분이 또 부진해요. 근데 뭐 지금까지는 부진한데 앞으로도 부진할 것이냐. 지금 분위기 봐서는 이제 인프라 정책 확대되고 재건 사업 이제 늘어나게 되면 저는 앞으로는 좀 다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려워서 주가가 많이 못 올라가고 있긴 했지만 향후는 좀 기대해 보자. 결국 이제 종전 협상 기대감이 이제 나올 것이고 그로 인한 또 재건주들도 움직일 거라 지금 현재 시점에 좀 안 좋은 이익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 기대감을 너무 과하게 해석하는 거냐라고 하기에도 주가가 너무 안 가서요. 지금 기대해보면서 지금 자리를 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외인기관 매수세를 좀 보시게 되면 본격적으로 이제 좀 수급도 서서히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기관이나 외인 수급도 차곡차곡 좀 쌓아 올리고 있고 최근에 좀 기관 수급이나 외인 수급도 본격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는 걸로 보여져요. 그 다음에 이제 엔진 사업이 신규 해외 시장을 좀 공략하면서 엔진 사업으로 좀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지금 당장에는 아무래도 건설기계 부분이 부진하다 보니 엔진 사업을 이제 신규 해외로 좀 돌리면서 확장을 해나가서 좀 커버를 하려는 그런 모습 나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매출과 마진율이 역시나 이제 좀 증가하는 전망으로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24년도에 한번 폭삭 좀 떨어졌었는데 이게 좀 회복이 되고 있다라는 점 한번 좀 체크해 보시면서 지금 현대인프라코어도 건설기계 업황과 함께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베스트 30 이창래 대표님의 세 번째 종목 HD 현대인프라코어 통해서 이 재건주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살펴봤고 지금 매출과 마진에 대한 증가세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더불어서 HD 현대건설기계에 대한 관심도 함께 짚어드렸네요. 자, 이번에는 이화진 과장님의 마지막 종목으로 가볼 텐데요. 저희 어떤 거 볼까요? 저도 이제 HD 네. 현대인프라코어인데 만약에 건설 장비주의 큰 흐름으로 보게 되면은 전진 건설 로봇이 1등입니다. 근데 굴삭기 기준으로만 봤을 때는 당연히 HD 현대 건설기계가 1위고 현대인프라코어는 사실 중국 쪽의 비중이 그나마 좀 제일 높았던 이제 측면이고 물론 이제 다음 달에 3월에 이제 양해가 열리죠, 중국에서. 물론 이제 전년도는 이제 GDP 성장률, 이제 경기 성장률을 대략 한 5% 정도 이제 비중을 봤을 때 일단 전년도부터 이제 경기 부양책, 특히 내수 소비를 진작을 굉장히 크게 시키고 있고 만약에 이번 양해 같은 경우도 중국도 아마 강한 정책을 쓸 가능성이 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당연히 현대인프라코어도 중국 쪽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클 것으로 보이고 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왜 전진 건설 로봇이라 얘기를 했고 HD 현대 건설기계도 사실 건설기계도 재작년 이제 1분기쯤입니다. 그때 제가 이 회사를 탐방을 갔다 왔는데 여기 이제 북미 쪽에 대한 성장이 제일 컸죠.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 때 인프라 법안이 본격적으로 닻을 올리게 되면서 여기서 이제 굴삭기 이제 수요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대신에 특히 2차 전지 붐이 불렀을 때 리튬 광산, 이제 신흥 시장에서 이제 광산에 대한 굴삭기의 수요가 이제 올라왔었는데 그게 이제 시장이 역성장되게 되면서 이제 튀르키에 이제 지진이 일어났었던 그 부분도 이제 마무리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건 우크라이나 이제 재건 이슈라고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일단 전진 건설 로봇 같은 경우가 북미 쪽의 비중이 40%고 유럽이 대략 한 19%. 그러면 현대 건설기계도 비슷하게 지금 유럽 쪽에 비중이 있는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일단은 만약에 우크라이나 재건 쪽을 보실 거면은 당연히 건설기계와 그 전진 건설 로봇을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중국 경기 부양책을 포커스로 맞춘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HD 현대 인프라코어를 저는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공통점. 결국에는 2년간의 이제 실적에 대한 역성장이 이루어져 왔었고, 결국에 이게 턴어라운드 되는 시점이 이제 올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 이번 주 같은 경우에 금요일날 미넨 안보 회의 개최가 있는 상황이고, 이것도 재건 관련주죠. 그 내일 이제 가자지구 관련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요거와 관련된 이제 재건 관련 이슈가 이제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는 제가 봤을 때는 재건주 쪽에 대한 집중 공략이 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해봤을 때 단순히 우리가 뭐 테마 형식으로 접근하다기보다는 과연 여기서 실제적으로 컨소시엄을 통해서 실적이 얼마만큼 성장할 수 있는 회사들 앞에서 얘기했던 이 세 개 종목을 저는 타겟으로 보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화진 과장님도 세 번째 종목으로 우선 HD 현대인프라코어 함께 살펴주셨는데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체크를 해야 하고요. 재건 관련해서는 전진건설 로봇도 함께 또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오늘 두 분 다 다른 종목도 함께 이렇게 좀 폭넓게 점검을 해주셨습니다. 또 그리고 이 테마 안에서 실질적인 실적 성장세도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요. 이 점도 투자 시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는 역시 대응 전략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뭐 다른 종목도 같이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서 제일 좋게 보는 종목을 얘기를 해주셔도 될 것 같은데 이창대 대표님 먼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전진건설 로봇과 현대건설기계를 조금 더 좋게 보고 있고요. 네. 아무래도 전진건설 로봇이 부담된다 하시는 분들은 현대건설기계도 지금 충분히 좋은 자리라고 생각돼서 단기간에 좀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접근해보는 전략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베스트 30에는 HD 현대인프라코어가 있었지만 HD 현대건설기계를 좀 더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다 말씀해 주셨네요. 이화진 과장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전략으로 말씀드리면은 물론 우크라이나 종전 이번 주까지 뭐 한다라고 얘기는 하고는 있지만은 네. 이건 결국에는 젤렌스키도 어느 정도 합의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거 나오기 전에 많이 급등식 나오게 되면은 어느 정도 물량을 비중을 줄이는 게 좀 맞다라고 해봤을 때 물론 장기간 레이스는 맞기는 하겠지만은 너무 그렇게 비중을 확대하지는 말자. 지금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수익은 안겨줄 수는 있겠지만은 이게 결국에는 장기전으로 갈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좀 감안하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결국은 뭐 이 관련된 일정 안에서도 진짜로 확실한 이야기가 나오는지는 저희가 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인투자클럽 이창대 대표, IM증권 도곡 WM센터 이화진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